발해라는 국명과 지명은 발해가 건국되고 나서 만든 국명일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던 발해라는 지명의 나라를 건국해서 발해가 되었을까요? 정답은 삼국지에 있습니다. 삼국지에 이미 발해 태수가 있습니다. 이곳 발해가 박해, 박토였습니다. 해는 물의 바다가 아닌 태양인 해를 단지 한자 바다해로 해의 의미만 차용했을 뿐입니다. 당나라의 서역원정, 696년 5월 고구려 출신인 대제용 일가가 당나라가 장악한 영주를 빠져나와 지금 거리엔 천문역인 천안 안주의 안시성에서 당군을 물리치고 그곳에 발해를 건국했는데, 발해는 박해이기도 합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 국역본 경도인 서울의 형성을 다시 인용합니다. 경도인 서울의 오른쪽, 즉 동부지역에 발해가 있었습니다. 파촉과 서역은 천왕림과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러한 진실을 알고 고선지의 서역원정에 들어가 봅시다. 고선지의 서역원정에 등장하는 모든 지명들이 바로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남에 있습니다. 고선지의 제1차 서역원정, 1차 서역원정 때 당 행영절도사 고선지는 파미르 남방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파미르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파미르는 파매, 파인, 법왕청이 있는 산으로 백산, 백두산입니다. 대당서역기를 인용합니다. 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총룡이라 부른다는 구절은 매우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하필 파총자를 써서 총룡이라고 했습니다. 절로 웃음이 납니다. 그러면 미르는 고개령이라는 말인가요? 파미르를 고개령이라고 해놓았으니 자기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동방견문록에다가 와한에서 사흘거리의 산지로 올라가면 평원이 나오는데, 이 평원을 거쳐 거의 열이틀 거리를 가는데 그곳은 파미르라고 불린다라고 현재 지명 이입된 곳을 설명하는 척하며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파고개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수천 년을 그 땅에서 살면서 그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써온 사람들이 파총을 파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조선인, 고려인이라는 말입니다. 파미르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박산입니다. 바로 백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미르, 매를 산이라고 합니다. 현 중국의 파미르에 대한 공식 명칭인 파미란 순수한 조선말 박산, 박매, 박미, 즉 백산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백산은 또한 백두산입니다. 파미르를 파미르로 자음 놓지 않은 것은 그 주변 지역의 일반적인 음음법칙으로 파미르는 백산이고 백두산입니다. 히말라야란 말도 재미있습니다. 히말라야는 흰말이 산, 즉 흰머리산, 백두산이란 조선말로 된 이름입니다. 이 백산을 중심으로 천하의 중심인 중원, 중국, 중조, 천조, 천축, 천독, 신독, 신도, 신두, 신주가 있었고, 그 주변 수만리가 조선이고 고려였던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힌두쿠시 산맥의 이름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힌두쿠시의 힌두는 흰백이니 백두, 쿠시는 귀시이니 신시, 즉 배달 신시 산맥 혹은 신시 배달 산맥이란 순조선말의 고어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름의 두 산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현 신강의 쿠차와 이시쿠로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산 이름이 한탱그리산이고, 그 서쪽에 있는 산 이름이 포베다산입니다. 포베다산의 서쪽에 이시쿠로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 베델고개입니다. 베델고개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기회 익은 천둥산 박달재를 울거넘는 우리님아의 박달재가 바로 이 베델고개, 즉 배달고개, 박달고개인 것입니다. 포베다산은 더욱 재미있습니다. 밝고 밝은 박달산이란 박발달산을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정해성 한가운데를 동서로 뻗어 있는 산맥 이름이 포올칸 포달산맥입니다. 이 또한 밝은 박달산인 것입니다. 이 포올칸 포달산맥 남쪽에 동서로 흐르는 산맥 이름이 당고라 산맥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당골산맥이라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한탱그리산은 한당군산인 것입니다. 조선인 구려인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터전인 한백두산을 조선인 구려인의 가장 귀한 한당군의 이름을 붙여 한당군산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입니다. 파미르는 파인, 천하의 중심, 천부인 법왕청이 있었던 산으로 환웅천왕님이 신인 하강하신 신시계천의 무대 묘향산, 금강산, 백두산이 파미르인 파매, 파산, 파총, 정령이었던 것입니다. 고선지의 2차 서역원정. 고선지는 2차 서역원정에서 타시켄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타시켄트는 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타시켄트가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발흐의 북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 이름을 서양 고문서에서는 옥수수라고 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위수라고 부르며 그 원 이름이 옥수인데 한자 발음은 위수가 됩니다. 이 지명이 이입된 아무다리아 강을 끼고 있는 나라가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중앙아시아를 흐르는 아무다리아 강이란 아무르인 압록강의 지명이 이입된 곳이며 히르다리아란 히다의 벽옥화인 금강이 이입된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명 우주는 옥저로 우리의 국명 옥주이기도 합니다. 옥천, 옥구는 동일한 지명으로 옥주를 옥산이라고도 합니다. 옥산에 있는 하천이 옥천입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은 나무가 없는 돌산으로 옥같이 반들반들하다고 해서 옥산이라 불렀고 그래서 히말라야의 백두산이기도 합니다. 용담은 남원에 있었으며 천황님이 계셨던 용땅의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 우즈베키스탄에 이입된 지명들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천하의 중심이었던 우리의 지명들이 전 세계 사방에 이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시켄트, 대당서였기에 타시켄트의 지명을 인용합니다. 타시켄트는 중세 소그도 지방의 교통요지로 해추는 송나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시켄트는 대시 또는 태시, 칸트, 왕터입니다. 대시는 또한 대도이기도 합니다. 송나란 속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을 밝혀봅시다. 평안도 강계의 군명이 속주로 강계의 군명 청원과 청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청주는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타시켄트는 소그도 지방의 교통요지로 소그드란 스키타이, 카타이, 샤카트로 스코틀랜드와 동일한 지명으로 삭타린, 박터라고 했습니다. 사마르칸트, 대당서였기에 사마르칸트를 인용합니다. 사마르칸트를 수소와 신당서에서는 강국으로도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사마르칸트, 시랍에서는 마라칸다, 중국서에서는 강고라고 불렀습니다. 지명 끝에 붙는 드, 트, 터, 타는 땅의 의미로 사는 하샤의 샤카이며 마르란 마을, 부도의 의미로 사마르칸트는 스키타이인 샤카토와 정확히 동일한 말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도시 마르세유의 마르는 마을, 부도, 수도이며 세는 소유격 뭐뭐의 의미이고 유는 이오니아 즉 요양으로 이오니아의 부도가 마르세유입니다. 요양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 사람들이 이동해서 건설한 부도가 유럽의 그루지아인 이오니아로 그래서 유럽 지명의 많은 곳에 이오니아인 요양의 지명이 붙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지명 몽마르트의 몽은 바토르, 박터, 밝음이며 마르는 마을, 부도이고 터는 터, 땅으로 밝은 부도터입니다. 경상도 진주의 군명 강주가 바로 사마르칸트인 강국입니다. 진한 수당의 궁궐들이 모여 있었던 능호대가 북경의 화성이었으며 이곳이 역사 속의 진주라고 했습니다. 부하라, 대당서역기의 부하라를 인용합니다. 신당서 서역전의 부하라를 안국이라고 했습니다. 안주가 바로 안국입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안주의 부르를 인용합니다. 천황사 성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안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카라시, 카스케시는 우리의 지명 카이주 게시, 개주로 개경 또는 해주이기도 합니다. 신시계천의 부도였습니다. 우르겐치, 카라자는 우르겐치 혹은 히바이다. 화림이라는 지명으로 볼 때 화주가 여기일 수밖에 없다. 화리즘인 화림이란 화주에 있는 숲입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화주로 화땅에 있는 숲이 화림입니다. 영흥의 군명 박평이란 스키타이, 카타이인 카터의 박터라고 했습니다. 발흐는 밝음이라는 순수한 한글로 이곳이 박해인 바레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지명들을 이해할 수 있겠는지요. 고선지의 제3차 서역 원정, 상기의 명칭 중 카자흐스탄, 카롤룩, 탈라스의 지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북해 세계인 북코리아의 흔적을 찾아보면 우선 러시아의 국명이 아라사였던 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아라사는 바라사에서 왔습니다. 바라샤는 보살의 북쪽 방언입니다. 카스피의 북쪽으로 흘러내리는 강 이름이 볼가강으로 볼가는 박의 그쪽 발음입니다. 카잔의 이전 이름이 볼가라로 볼가라는 박달이 유우마가 된 박나인 박땅의 그쪽 발음과 표기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카자는 카시아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카시아는 천부가 있었던 파촉의 파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시아 플러스 야가 카잔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카자는 카시아의 땅으로 신시계천의 무대에서 북해로 이동해서 건설한 북코리아가 카자흐스탄이었던 것입니다. 카를록 즉이 천산 북쪽에서 유목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천산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백두금강으로 이곳에 있었던 부도가 바로 천안이기도 합니다. 천산에 있었던 도시가 천안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코리안들을 까레이스키라고 부릅니다.
까레이를 까를록이라고 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라스, 우선 탈의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함흥부에 있었던 장성이 바로 진시황제의 만리장성으로 달단동의 달단을 타타르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달단이 속했던 의흥부의 군명을 살펴봐야 합니다. 경상도 의흥의 군명을 귀산귀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우인 김수로왕의 무대로 천부가 있었던 곳을 해탈의 땅인 타타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라스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언어 간섭상 아랄의 아는 존칭인 접두어로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랄해 혹은 랄수, 랄하가 되는데 랄이라는 말은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라오 혹은 랴호 혹은 라우, 라스가 되니 그래서 라오회, 라오화, 라오스가 되는 것으로 그 만주어 발음을 한자로 고정해서 요화가 되고 요화인 윗주이수 동쪽은 요동이 되고 서쪽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라스의 의미는 천부가 있었던 요수였습니다. 달라스 전투는 신시계천의 무대에서 한양, 낙양을 장악하고 있었던 정복군 당나라 군대와 파촉을 장악한 일명 고구려 부흥군 발해와의 전투였던 것입니다. 고선지의 1, 2, 3차 서역 원정은 결국 당나라가 경도인 서울의 파촉 천안에 건국된 대진국 발해의 세력을 공격하였던 것을 현재의 차이나 북부와 중앙아시아에 지명이입해서 역사를 심었던 것입니다. 위키백과가 참 재미있습니다. 안녹산의 안이라는 성이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한자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신당서 서역진의 부하라를 안국이라고 했습니다. 부하라란 부호 바코인 하박터라는 얘기로 우리의 지명 안주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안녹산의 아버지가 일한 게 소그드인이라고 했는데 소그드란 스쿠토인 샤카토 스키타이라고 했습니다. 고선지의 3차 서역 원정이 있었던 다음 해에 안녹산이 거란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오랑캐라고 주작된 거란의 실체도 확인해 봅시다. 거란을 요나라라고 합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영주의 호시아 장이었던 안녹산이 공격한 거란이 바로 천안 안주의 발해로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당나라가 공격한 서역과 안녹산이 공격한 거란이 대진국 발해였던 것입니다. 당나라는 천하의 황제를 인정하는 주체 천부가 있었던 천하의 중심 부도를 발해에게 빼앗겼으니 무척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에 이를 회복하고자 발해를 계속 공격했는데 이를 고선지의 서역 원정 안녹산의 거란 공격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발해의 부활, 안녹산이 발해인 거란을 공격한 다음에 발해에 당나라의 사신이 방문하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들 지명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건타라국이 계빙국인 가필시 동부의 한 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필시란 카불의 샤카불이 부도입니다. 바로 안녹산과 사사명의 기반지 영주가 구지인 귀성으로 안녹산과 사사명의 거란인 발해 침공에 실패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기반지역마저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건타라국과 계빙국인 가필시의 군명을 밝혀봅시다. 건타라국, 대당서역기에 간다라국을 인용합니다. 간다라국의 큰 도성은 페시아와르라고 합니다. 이 지명을 밝혀봅시다. 금강은 유강 또는 탁금강이라고도 부른다. 민강의 주류로서 역사 속 사천성 송도의 남쪽에 위치한다. 파시아를 끼고 흐르는 신도강 상류를 부르는 이름으로 그래서 파시아우르가 금도라고 불렀습니다. 역사 조작으로 현재 파키스탄에서 인도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 이름으로 적은 변주해서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도의 강이라고 신도수인 인더스라고 이름 붙여 놓았습니다. 바로 파촉에서 한양으로 흘러가는 한수 한강으로 금수 또는 금강으로도 불립니다. 옥루는 우루 혹은 유루로도 발음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도 옥루, 파촉 옥루를 발음하면 금도우루, 파슈우르가 됩니다. 어디에서 많이 듣던 이름이 아닙니까? 바로 건다라, 간다라, 파시아우르, 페시아와르가 아닙니까? 파촉 옥루의 한자음이 이렇게 간다라, 파시아우르, 페시아와르로 현재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발해의 여러 표기법을 살펴보면 발해는 어떤 말에서 연유했을까요? 보살에서 연유한 말입니다. 보살은 박달의 사리를 의미하는 말로서 박살이 보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발기, 포로, 푸르, 파랄, 발, 파, 바로 발음하고 알아듣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발해,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는 말 발해는 보살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가필시국, 대당서역기의 카피샤, 카필시국을 인용합니다. 대당서역기를 보면 카빌라바스투와 슈라바스티가 가필시국과 건타라국으로 나옵니다. 법현전을 보면 이 지역을 중천축국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정도전의 불시잡변에 사이국이 파사국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카빌라바스투가 바로
카부도 박터라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박터를 한자로 음치한 것이 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곳 중천축국이 바로 천안에 있었던 천축국의 중심부, 중원, 중국의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을 카필시 카불이라고 했습니다. 천하의 중심 파축에 있었던 북위와 수나라의 잔류 세력들이 장안인 한양을 기반으로 했던 당나라 세력에게 무너지며 왕부의 중심인 무천의 용주에 갇혀 있다가 이진충의 난을 기화로 그곳을 탈출해서 천왕님과 천부가 있었던 안시성에서 발해를 공국하였고, 이후 당나라는 이곳을 회복하고자 공격한 곳이 고선지의 서역원정이었으며 왕기비의 권세를 믿고 안넉산이 고란인 발해를 공격했는데 오히려 패배해서 파축의 모든 기반지를 발해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발해에게서 패 기반지를 잃은 안녹산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안녹산 사사명의 난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